여러분들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오늘 올려줄 테니까 이거 보고 복습하시고. 서야, 너 나 비웃니 지금? 그 누구든 관종 아니니 사실? 난 어떻게 생각하니? 인정받으면 좋잖아. 나 약간 좀 비웃음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제일 복잡한 형태의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원래 기본 형태의 주기가 2파이로 똑같죠, 둘 다. 그래서 그 기본 주기 2파이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뭘로 나누냐? 이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 내용만 설명할게. 뭘로 나누냐? x의 개수 절대값으로 나눈다. 왜 그러냐? x의 개수가 지금 b인데 그것이 음수라 하더라도 주기 자체는 그것이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절대값 씌우더라. 왜? 아까 주기는 가장 이게 반복되는 간격 중에 가장 좁은 간격을 얘기하기로 했고 양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그걸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보통 이제 대문자 m, maximum 이렇게 나타낼 건데 어떻게 구할 거고, 최소값, minimum, small m으로 나타내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요거는요. 우선은요, 그냥 기본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sin x 함수라 하면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건 알고 있지? 그치? 근데 그 앞에 a가 곱해진다고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5를 곱하면 원래 기본 함수의 최대값 1에다가 5를 곱하면 5가 되는 거잖아. 곱한 만큼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최소값 마이너스 1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 그게 최소값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a가 항상 양수나 그렇진 않아. a가 만약에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기본 함수 최대값의 1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기본 함수 최소값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플러스 5가 되죠. 이때는 최대 최소가 뒤바뀌긴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최대 최소는 똑같이 최대는 5, 최소는 마이너스 5 똑같죠. 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최대 1에다가 앞에 곱해진 a, 그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1 곱하기 a의 절대값을 씌운 거야. 거기에 플러스를 주게 되면 아까 최대값 5, 예를 들었던 최대값 5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최소값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5에, 아까 예를 들었던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반영하냐면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d를 반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d의 역할이 뭐냐? 플러스 d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사인 함수를 그려가지고 d에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는 d만큼 y축 방향으로 옮긴다는 얘기, 즉 y축 방향 평행이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스몰 m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뭐 위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최대 최소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지. 얼마만큼? 옮긴 만큼. 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최대 최소가 y축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간 만큼 같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d라는 거는 평행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 평행 이동에 따라서 최대값도 똑같이 바뀌고 최소값도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d, 여기 뒤에 숫자가 더해져 있는 걸 절대값 안에 넣어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y축 평행 이동은 최대 구해놓고 최소 구해놓고 맨 나중에 y축 방향 얼마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최대라고 해서 더해주고 최소라고 해서 빼주고 이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야 가장 기본이. 그러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탄젠트 함수 봅시다. 제일 복잡한 형태는 비슷하게 이런 구조를 떼어요. 더하기 d 짠,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얘도 첫 번째는 주기를 파악을 하는데요. 결과만 얘기를 해보면 탄젠트 기본 함수 y는 탄젠트 x, 그 기본 함수의 주기는 2파이가 아니라 파이입니다. 그거를 x의 개수 절대값으로 나눠요.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여기 되겠니?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얘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가요? 서아야? 알았어. 대답하기 싫으니까 내가 할게. 인상을 빡빡 쓰고 그래. 자, 인상을 빡빡 쓰고 그래. 탄젠트 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0,0에서 출발해서요. 탄젠트 함수는 다른 함수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탄젠트 90도, 탄젠트 2분의 파이를 정의할 수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커지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 이제 0 라디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라디안 9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간격을 가서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2, 4분면으로 넘어간 녀석이고 음의 무한대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렇게 0이 올 거예요. 그럼 또 어디까지 가느냐? 점근선이 또 존재하고요. 요거는 역시나 같은 간격으로 가서 2분의 파이만큼 가서 2분의 3파이 27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쭉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표현해보면 요만큼, 다른 색깔 하자. 요만큼에서 요만큼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원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똑같이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실수 모든 값들을 열어놓고 x값을 집어넣으면 y값들이 찍히는 게 이게 지금 그래프 그려놓은 거잖아. 최대값 있나요? 다현아? 위로 쭉 올라가니까 최대라는 건 없어요. 그죠? 최소값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지.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얘기를 하려면 특정한 값으로 딱 정해져야 되거든. 근데 그래프가 위로 계속 올라가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최대 최소는 한 값으로 딱 찍어줄 수가 없어. 이때는 최대 최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특정한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는 존재할 수 있는데 모든 실수를 열어놓고 봤을 때는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린 김에 탄젠트 함수가 아까 사인, 코사인 함수랑 다른 점 하나가 점근선이 존재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세 번째 점근선 방정식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구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 점근선 방정식.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여기 탄젠트 함수 한번 그려봐요.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 구할 거니까 점근선을 방정식 구할 거니까 기본 함수예요. 여기는 적어 놓을게요. y는 탄젠트 x라는 기본 함수야. 그래서 여기에 점근선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 나열을 쭉 해볼 건데 여기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볼게. x는 이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x는 이렇게 출발할 거고요. 쓱 보이는 게 2분의 파이 있어요. 그 다음이 2분의 3파이가 있어요. 그럼 지금 잘 생각해봐. 탄젠트 기본 함수의 주기가 파이였잖아, 그치? 0에서 파이, 파이에서 2파이 이렇게 갈 거거든. 그렇다면 점근선도 똑같이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옮긴 거 맞지? 그 다음에 또 파이만큼 옮기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앞쪽으로는 또 뭐겠어? 파이만큼 되돌아가면 되니까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또 나오겠지, 그치?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표현해보고 싶어요. 이걸 쭈루룩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화하기 위한 모양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조금 전에 뭐 엄청 많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있거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조금 이따 할까요? 2분의 파이 일단 쓸게요. 2분의 파이 있을 거고, 자, 2분의 3파이라는 거는요,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아까 주기 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분의 5파이라는 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에 또 파이만큼 간 거니까 2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는 색깔을 좀 구분해서 여기 앞에 하나 앞에 있는 게 뭐겠니? 라고 했을 때 잘 봐. 2분의 파이는 엄밀히 말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규칙이 보이나요? 파이에다가 정수를 쭉 곱하고 있는 구조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y는 탄젠트 x 기본 함수의 점근선은 방정식이 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라고 나타냅니다. 여기서 n은 정수이기만 하면 돼요. 요거까지가 이제 점근선 방정식이에요. 요거는 기억하면 좋겠다, 알겠지? 2분의 파이에다가 정수 파이씩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0일 때가 2분의 파이 1, 2, 3, 4, 5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들어갈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주기 파이씩 쭉쭉 더하거나 쭉쭉 뺀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일 복잡한 형태 요렇게 생긴 녀석의 주기, 아까 주기 찾았으니까 점근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잘 봐, 요렇게 표현해놓고 넘어오자. y는 탄젠트 x에서 점근선 담당하는 녀석이 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x라는 요 녀석, 그치? 각도로 들어가는 요 녀석이니까 저 녀석에 해당되는 녀석이 우리 왼쪽으로 넘어와서 복잡한 녀석이 누구냐면 요만큼이 전부 각도에 들어가는 녀석이야, 맞지?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은요 복잡하니까 적인 녀석을 다 들고 와. 즉 bx 더하기 c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빗금칠한 걸 한 덩어리로 보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저거를 하나의 각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치 탄젠트 x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점근선의 방정식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괜찮죠? 나중에는 BC가 구체적인 값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는 그때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x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 b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빼기 c. 이거는 정리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생긴 거지, 이런 흐름으로 정리한다고만 공부해 주시면 돼요. b로 나눠요. 그러면 2b분의 파이 b분의 n파이 빼기 b분의 c, 이런 식으로 점근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해석을 할 때 요게 기본 뼈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주기 찾고 최대 최소 찾고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 찾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문제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보는 x의 범위는 0 이상 2파이, 이게 360도 한 바퀴 돌 때까지란 말이야. 자, 그래서 sin 4x는 2분의 1을 만족한다 했을 때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 개념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좌변을 하나의 함수, 그럼 얘는 y는 sin 4x의 sin 함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변도 하나의 함수, 그러면 y는 2분의 1, 이거는 상수 함수, x값 관계없이 y가 항상 2분의 1인 x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좌변함수, 우변함수 그려놨으니까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건 좀 익숙하죠, 그죠? 자, 그래서 y는 sin 4x를 그릴 건데 아까 해석하자고 했던 게 뭐예요? 주기 최대 최소란 말이야, 그지? 자, 먼저 여기 위에다가 바로 할게요. 주기 어떻게 구하기로 했니? 다현아? 사인 기본 주기 몇 파이? 아까 사인 코사인 기본 주기가 몇 파이라고 그랬니? 저거요? 기본 주기 분자에 있는 거 얼마?
2파이였다.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렇구나. 아까 탄젠트는 그렸는데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한 바퀴를 돌면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었지, 그지? 그래서 요거 다음부터는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간격을 만족하는 여기 각도가 2파이 라디안이야. 그래서 0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가 한 주기, 2파이 주기다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했을 때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거도 2파이 라디안이 한 주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 주기라고 불렀던 거야. 기본 함수의 주기라서. 그러면 주기는 기본 주기 2파이를 뭘로 나누기로 했냐면 x의 개수 절대값, 4는 양수니까 그냥 4로 나누게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좌변에 있는 y는 sin 4x의 주기가 돼요. 그런데 뒤에 플러스가 붙어 있거나 뭐 앞에 뭔가 곱해져 있거나 이건 없죠, 그죠? 그럼 서아야, 최대값 얼마니? 1. 최소값 얼마니? 그렇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 다현아, 이거 이해되니?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A가 뭐예요? 여기는 A가 뭐니? 없어. 안 보여. 뭔데? 0이 아니라 여기 1이 곱해져 있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A가 1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얘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붙어있으면 그거 더해주기로 했잖아. 근데 뒤에 숫자가 없지. 그러면 얘는 A의 절대값에 플러스 붙인 거니까 1이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바뀌진 않았고 주기만 바뀐 거야. 얼마로? 2분의 파이로. 자, 그래프 그리러 갑시다. 요게 조금 자유롭게 돼야겠습니다. 그래프 이쁘게 그릴게요. 이 정도로 그려볼까?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 주기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2분의 파이가 한 주기였으니까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를. 그런데 우리는 사인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원점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바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의 절반은 얼마? 서야, 절반 얼마?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의 절반이 8분의 파이가 되면서 그때 최대값 1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기 지나가야 된다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똑같이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절반이 최소값을 만족하는 녀석으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될 거야. 이렇게 생길 거야. 괜찮죠? 그래서 원점 지나고 2분의 파이 한 주기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를 그려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가 이쁘게 그려질 거야 입니다. 겁나 이쁘게 그렸다, 그지? 지금부터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복사 붙이기 하는 거야. 맞지?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보는 x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0 이상 2파이 라디안까지야. 2파이는 빵꾸 내야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2분의 파이 와 있는 거거든. 그럼 복사 붙이기 해야겠죠. 그죠?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할게요. 여기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요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붙이고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오면 이제 몇 파이까지 온 건가요? 1파이까지 온 거지. 한 번 더 온 거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2파이까지 가려면 이거 몇 번 더 가야 돼? 2번 더 가야 돼. 2번 더 갈게요. 기가 막히죠? 순서는 조금 이상하지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니까 빵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은 포함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좌변에 있는 y는 sin 4x 그래프야. 과연 이해되니?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아까 우변이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은 양수 0과 1 정 가운데 요 정도 표현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보면 최종적으로 뭘 해석하자 그랬죠?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를 해석하자 그랬습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몇 개니? 8개. 그래서 요 각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난이도가 높아져 있진 않고 그냥 교점 개수 세는 녀석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교점이 8개니까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8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8개 체크. 알겠죠? 그냥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냥 어영부영 푸는 게 있으면 꼭 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배경을 가지고 푸시면 나중에 조금 시너지 발휘해가지고 탄탄하게 실력 쌓아갈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채점한 걸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그 다음에 몇 번이냐 이거 7번으로 가봅시다. 2번. 수열의 일반항이 AN 수열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n이 홀수면 예를 들면 n이 이제 항의 번호니까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n이 홀수 번호로 들어가면 위의 식을 쓸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n이 짝수 항의 번호가 2번, 4번, 6번, 8번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 식을 쓸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n을 1부터 10까지 쭉 넣어서 다 결과를 더하세요 라는 개념이 되겠다. 그지? 자, 이거 시간 많으면 일일이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왜 안 되겠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A1은 홀수니까 위에 집어넣어서 2분의 2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A2는 분리를 할게요. 짝수니까 밑에 집어넣어서 2에 2분의 2를 넣을 거니까 제곱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홀수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은 4 4의 제곱은 16 16 나누기 2는 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오른쪽으로 와서 4 집어넣으면 2분의 16 8 더하기 4 더하기 1 13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가 작으니까 이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n이 9 정도 들어가 봐. 그러면 9가 홀수니까 위에 넣으면 2분의 10 전체 제곱이란 말이야. 50.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이 식의 특징을 보고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잘 봐.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시그마 표현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10까지 넣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넣어? 위에 넣었다가 밑에 넣었다 위에 넣었다 밑에 넣었다 할 거지. 정확히 1부터 10까지 홀수 몇 개? 서야 홀수 몇 개? 짝수 몇 개? 그러니까 공평하게 5개씩 넣겠죠. 그죠? 1, 3, 5, 7, 9는 위에 5번 넣을 거고 2, 4, 6, 8, 10 밑에 5개 넣을 거란 말이야. 아까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런데 식을 가만히 보니 얘네들이 큰 차이가 없어. 요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메모해두면 좋겠습니다. n이 짝수인 경우를 볼 건데 요 놈을 통분 한번 해볼게요. 2로. 그러니까 n제곱은 원래 있던 분자니까 됐고 n을 2로 통분하면 2n이 올라갈 거고 플러스 1을 2로 통분하면 2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위의 식과 비교해봐. 위에 n이 홀수일 때 분자 n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지. 와, 밑에 전개해놓은 거랑 1 차이밖에 안 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묶어주고 그러면 상수항이 얘 전개하면 1이거든. 근데 2를 만족해야 되니까 1을 한 번만 더 더해주면 같은 식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를 끊어서 쓸게요. 이 녀석은요 2분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한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나요?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홀수일 때 집어넣는 식과
짝수일 때 집어넣는 식의 일부분이 동일하죠. 그치? 동일하지? 하지만 짝수를 계산할 때는 뭐만 더해주면 돼? 2분의 1만 더해주면 돼. 이렇단 얘기야. 여기까지 있니? 그러면 여기 봐봐. 1부터 10까지 an이라는 수열을 할 건데 1 넣으면 첫 번째 거 쓸 거지. 2 넣으면 두 번째 거 쓸 건데 첫 번째 쓴 식에다가 2분의 1만 더하는 거거든. 맞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위에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위에 거랑 똑같은 식에다 넣고 2분의 1 더할 거란 말이야. 괜찮지요? 그럼 아까 우리 분석했듯이 홀수 5번 위에 넣을 거고 짝수 5번 밑에 넣을 건데 짝수 5번 밑에 넣을 때 2분의 1이 5번만 더해지면 되지. 요거 이해되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요거를 그냥 n이라는 식으로 퉁쳐 볼게요. 요거도 n이라는 식으로 퉁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수열을 하세요 라고 하면 요거 나열 해볼게. 1 넣으면 어디 넣을까? 위에 넣을 거지. n이라는 수열에 넣을 거란 말이야. 더하기 시그마니까 2 넣으면 짝수니까 밑에 식에 넣을 거지. 밑에 식이 어떻게 적용돼요? n에다가 적용하고 거기다가 2분의 1 더할 거란 말이야. 맞죠? 3 적용하면 어디다가 넣을 거야? 위에다 넣을 거니까 n에다가 넣을 거고 4 적용하면 밑에다가 넣을 거니까 2분의 1이 더한 거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네? 그러니까 요거 5번 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해서 n 마지막 10 집어넣으면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냥 n이라고 실제적으로 숫자 안 구하고 그냥 n이라고 적용된다고 퉁쳤어. 요게 5줄이 존재하는 거야. 맞습니까?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대문자 n이라는 거는 10번 다 적용돼. 맞지? 얘가 대문자 n이라는 거는 10번이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몇 번 나오는 거야? 5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해보면 이렇다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이라는 수열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적용되는 n, 우리 지금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해놨던 식이 누구였냐면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었어요. 이거 다 10번 더하고 10번 적용하고 괜찮지? 10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2분의 5를 더하면 된다. 야, 왜? 짝수 애들 2, 4, 6, 8, 10을 넣었을 때 각각 2분의 1씩 더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5번이니까 2분의 5 더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네. 요거 이제 정리하면 돼요. 자, 여기서 정리 방법 2가지로 이제 쪼개서 가볼 텐데 이건 복습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개념 정리 하나 합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에 대한 얘기다, 그지? 우리 복습할 때 했던 내용이고요.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헷갈릴 때마다 찾아보고 적어보고 꼭 기억하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요놈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요거는 보너스라고 했습니다. 맨 첫째 줄에 적어놓은 녀석 2분의 n 플러스 1 전체를 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요거 시그마 k 이용해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여기 문자 n, 소문자 n을 k로 고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다잉. 요 놈은 2분의 1은 꺼내 놓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산이야. 2분의 1 곱하기. 자, 요 안쪽에서 계산을 할 건데요. 첫 번째,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이면 오른쪽에 있는 k제곱 꼴이다. 그치? 그러면 6분의 1로 바로 적용하면 되겠죠? 6분의 n이라는 거는 위에 있는 10을 얘기했던 거예요. 10.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큰 거 더하기 1, 11. 그 다음에 2배의 하나 큰 거 21. 이렇게 될 거고요. 시그마 n제곱 정리를 한 겁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2n이 있으니까 요거는 2배의 시그마 n입니다. 시그마 n은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 k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위에 있는 거 10, 그거보다 하나 큰 거 11.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요, 더하기 1은 1부터 10까지 10번 나올 거니까 그대로 곱하는 거다. 그지? 10번 나왔다. 그래서 10. 요렇게 시그마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뒤에 2분의 5 더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거부터 할게요. 6이랑 21은 3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3, 2, 3, 7. 그리고 10이랑 2 나눠서 5. 괜찮죠? 그럼 얘는 중간에 11이 있으니까 5랑 7이랑 곱하면 35거든? 그럼 35 곱하기 11입니다. 35 곱하기 11은 요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385.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계산해 볼게요. 요거랑 약분하면 3. 6분의 아니잖아. 미안하다. 야, 여기가 너희들은 잘 썼겠지? 2분의죠. 시그마 k가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2. 쏘리. 다시 돌아올게요. 왜 여기서 이상한 걸 느꼈냐면 얘가 분수꼴이 나오면 좀 이상하거든. 2랑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110 그리고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요. 자, 는 2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습니다. 2분의 1 곱해 놓고요. 안쪽 거를 쭉 정리하면 돼요. 385 더하기 110 더하기 10. 그럼 120 더하면 얼마니 이거? 120 더하면 505 이렇게 되겠네. 505. 여기다가 2분의 5를 더한 거거든. 그러므로 2분의 분자끼리 더하면 5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짝수니까 나눗셈이 되겠네요. 2배, 5배, 5배. 그래서 255. 요 계산이 조금 귀찮죠, 그죠? 사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내보겠습니다. 요거는 시그마 계산할 때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습니다. 알겠죠? 다시 돌아올게요. 아까 요거 구하려고 했던 거거든. 요거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써보세요. 두 번째 방법이야.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시그마 정리할 때요, n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3번이나 풀었어야 된단 말이야. 요거를 나는 한 덩어리로 보고 싶어. 한 덩어리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n이 1을 넣으면 나는 여기를 전개하기가 싫은 거거든. 요 부분을.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보려고 해요. n을 1을 넣으면 저기는 2가 됐지. n을 2를 넣으면 3이 된단 말이야. 하나가 더 큰 게 돼. 그러면 10을 넣으면 11이 되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래요. 다른 문자 k로 바꿔볼게요. k를 1부터 k를 아까 n을 1 넣으면 저기가 2가 되니까 저기를 k로 바꾸고 싶거든. 2부터 10 넣으면 11이 되니까 1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여기를 k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위에 n이 1부터 10까지 시그마랑 밑에 k를 2부터 11까지 시그마랑 형태가 똑같은 거 괜찮나요? 다시 비교해볼게. n 1 넣으면 분자가 2의 제곱, 밑에 k를 2부터 넣으면 2의 제곱 똑같잖아, 그치? 위에 n을 10을 넣으면 11의 제곱, 밑에 k를 11을 넣으면 11의 제곱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5는 뭐 똑같겠죠. 이렇게 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되죠. 뭐?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려면 k는 1부터 가야 공식이 적용되거든, 맞지? 그래서 모양을 살짝 또 바꿔볼게요. 얘는 k를 1부터 11까지 적용한 것에서 k를 1부터 1까지 적용한 걸 빼면 되죠. 2부터니까. 이든이 요거. 그런 다음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거부터 조금 처리를 해볼게요. k를 1부터 1까지란 얘기는 k를 1을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야? k에다가 1 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입니다. 짠. 그럼 뒤에 거랑 계산해서 여기는 벌써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5니까 얘는 2분의 4, 2로 정리가 돼요. 앞에 것만 이제 공식 적용해서 가져오면 되겠다. 자, 2분의 1은 꺼내놓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 제곱이니까 6분의 1로 가면 되겠고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면 2배 해서 더하기 1이니까 2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산해놨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는 2분의 4.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과정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분모 2랑 6 곱해서 12 약분. 괜찮죠? 그러면 남은 계산은 뭐야? 23 곱하기 11입니다. 아까 했던 대로 23, 23. 그래서 25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53에 2를 더한 거니까 255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산이 조금 더 간결하죠, 그죠? 근데 뭐 시험 보는데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9번, 8번 푸는 데는 크게 무리 없었니? 요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건데. 그래프 그려서 극대극소 찾고 그거 문제인데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9번은 잘 푸셨나요? 9번은 이제 둘 다 정답이라서 안 할 건데 요거 fx와 gx 같다라고 놓고 식 세우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 괜찮나요? 지금 x좌표가 2인데서 접하니까 요거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그런데 원점에서도 만나니까 x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현아 그렇게 풀었니? 9번. 9번이요? 응. 어떻게 풀었나요? 9번 어떻게 풀었어? 저 fx 응. 빼기 gx를 응. 응. 정리분해서 그치. 식을 구했지. 네. 식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교점이 원점에서 만나고 x가 2인데서 만나니까 x 인수 하나, x 빼기 2 인수 2개 제곱.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f를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3 붙여놓고 곱해놓고. 맞지? 이렇게 한 거지? 넘어갈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도 이제 고1 내용이 기본 개념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만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봐봐.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거, 자, 요 정도 위치에 있는 10번 정도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접근해보는 거예요. 요 an이라는 점을 얘기하는 건데 요 녀석이 n, n 제곱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y는 nx의 수직이래요. 밑줄. 수직이다 라는 정보는요 딱 하나만 알려줍니다. 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림에서 y는 nx라는 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곱이. 그럼 바로 씁시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려면 요 녀석 기울기가 n이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려면 얘는 역수의 마이너스를 주면 되죠. 그럼 n의 역수는 n분의 1이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다 해버립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직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은 우리 배운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유형 4가지 정도로 정리했던 내용이야. 그럼 얘는 어떤 정보들이 주어져 있냐면 지나는 점 하나와 기울기 정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바로 가봅시다. y는 기울기 쓰고요. 마이너스 n분의 1 괄호 열고요. 지나는 점 x좌표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n 더하기 y좌표 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밑으로 가볼게요. 시그마 SN 뭐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걸 구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SN이 뭐냐? 삼각형 ANO, BN이래요. 쓱 보니까 아까 AN은 좌표 준 거고 O는 원점이고 BN은 방금 구한 직선의 뭐야? X절편이지. 그러면 X절편까지 구해야겠네, 그치? X절편까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입니다. X절편 어떻게 구하면 돼요? Y값이 0이 될 거니까 Y에다가 0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0은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n분의 1 x 그 다음에 마마 플러스 1이니까 n제곱부터 쓸게요.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넘기면 플러스 n분의 1 x는 n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렇다면 절편 x절편 x는 n을 곱해서 n 세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야. 와, 그래서 bn의 x좌표가 n 세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괜찮지? 그래서 SN이라는 건 그것의 너비를 구한다인데 다 해봅시다.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요 녀석을 밑변으로 본다 그러면 요거는 곧 bn의 x좌표가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n 세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높이는 어디 있겠니? 높이는 수선의 발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되겠네, 그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 녀석 수선의 발을 내린 것까지의 길이, 그 선분의 길이는 누구랑 같아요? AN의 Y좌표랑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N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지. 와,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박스가 뭐가 있는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SN이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 C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표현해 볼게요.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n 세제곱 더하기 n에다가 높이 n제곱을 곱한 거야. 짠, 이렇게. 그러면 조금 이쁘게 인수분해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분의 괄호 안에서 n 하나 더 꺼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n 세제곱에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요. 와, SN까지 구했다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저 시그마 1, n은 1부터 8까지 쭉 해라 이건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제 빈칸 채우기 한번 가봅시다. 네모 박스로 들어가서 AN 점을 지나고 주어진 NX, YNX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짜자자잔 이렇게 됐습니다. 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전부 전개해 놓은 결과단 말이야. 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울기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아까 구해놨던 대로 가봤더니 기울기 누구니? 여기 있네요. 선생님 녹색으로 칠할게요. 요 녀석이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이더라.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거는 밑에 쓸게요. 가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고요. 문제에서 그것을 fn이라고 보자라고 했어요. 짠,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로 가볼게요. AN과 BN의 좌표를 이용해서 SN을 구하면 우와, 우리 SN 구해놨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네. 괜찮나요? 그래서 2분의 요거예요. 그거를 나에다가 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자 n 하나 꺼내서 세제곱 됐었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요 식을 GN이라고 하재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에 들어갈 거는 시그마 결과를 구하래요. 와 어쩔 수 없다. 해야겠다. 여기다 쓸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 세제곱으로 나눠요. 누구를? sn을. 그죠? 아까 sn이 나에 있는 저 녀석이었지. 맞나? 나에 있는 sn이니까 나의 거를 그대로 써놓을게요. 그러면 조금 센스를 발휘하자면 분자의 sn이 올라갈 건데 나에 있는 조식이 올라갈 건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를 여기다 쓰고 n 세제곱 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 위로 뭐가 n 세제곱이 보이죠? 이렇게 날라가고요. 와 그렇다면 아까 하던 대로 2분의 1은 꺼내놓고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대상이 n 제곱 플러스 1이야. 맞지? 그러면 요거는 k 제곱 우리 외웠던 공식 가지고 적용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거는요 k 제곱 생각하면서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그리고 1이 8번 나올 거니까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요거 3 약분하면 2 요거 약분하면 4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하자면 여기 있는 분모 2를 약분하면 요놈 약분하면 되죠.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2,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괄호 앞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6 곱하기 17 102 더하기 4 10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06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다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다에 들어가는 값은 106이고요. 문제에서 그것을 R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었어요. 이거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F1 더하기 G2 더하기 R 하라고 했으니까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G에다가 2 집어넣어 볼게요. 암산되려나? 2를 집어넣으면 그냥 쓰고 하자. 2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106. 괜찮죠? 자, 그래서 가운데 것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2 하나 약분하면 4, 5, 20 그러면 126 빼기 1이니까 얼마? 125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정리하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갈 거는 뭐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을 간과를 해버린다, 나 이거 무시해버린다 이러면 시작을 못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수직인 내용이 나온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다 하나 챙기고요.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때 팁은 역수의 마이너스 곱한다.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게 4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기울기 y절편이 있을 때 하나,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적용했던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있을 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복잡하긴 한데 지나는 두 점이 있을 때 그거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두 번째 내용이랑 똑같아져요. 마지막은 x절편, y절편 있을 때 식을 구하는 건데 그건 자주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방금 적용했던 요 녀석은 많이 쓰는 내용이죠. 알겠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10번 했고 1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1번은 물론 이제 뭐 뚝딱뚝딱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문제 해석부터 잠깐 볼게요. 위에서 쭈르륵 얘기한 거는 결국은 반지름의 길이가 3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두 원을 이렇게 포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진 마름모의 넓이를 S2, 그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똑같은데 오른쪽에 뭔가 초승달 모양의 영역의 넓이를 S1 이렇게 정했어요. 정했을 때 S1 빼기 S2의 결과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S1 빼기 S2의 결과는. 괜찮죠? 그리고 봐봐, 여기
O를 기준으로 벌어진 각도가 6분의 5파이 라디안, 이게 라디안 단위라서 생략을 했는데 이게 특수각이냐 아니냐야. 다현아, 특수각이니? 특수각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각이거든. 그거 생각해봐. 6분의 5파이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야. 그치? 그러면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맞네요. 그죠?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데는 크게 뭔가 어려움이 없을 각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 그럼 잘 봐봐. 지금 마름모와 S2와 S1 사이의 흰색 부분 보이나요? 그 흰색 부분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만큼을 우리는 S라는 넓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괜찮죠? 그러면 일단 생각이 이렇게 뻗치는 거죠. S1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없어. 어떻게든 부채꼴에서 뭔가를 빼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S1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공식은 없었단 말이야. 얘가 부채꼴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방금 얘기했던 S라는 요 녀석을 합치게 되면 S1이랑 S를 합치게 되면 오른쪽 원, 중심을 O'을 가지는 오른쪽 원에서 부채꼴에 해당하는 거죠. 다현아, 요거 보이니? 부채꼴이라는 거? 지금 색깔 칠한 요 S랑 S1이랑 합치면 이만한 부채꼴이 되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 중심각 한번 표현해 볼까요? 면 지금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얘 중심각 얼마입니까? 얘 마주보는 반대편에 있는 각이 6분의 5파이 라디안이니까 이거 한 바퀴 2파이 라디안이거든. 그래서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 빼면 되죠. 얼마입니까? 서야 얼마니? 6분의 7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아래쪽에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S1이랑 S랑 더한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면서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7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랑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또 기본 연습할게요. 자, 오랜만이니까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R이에요.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인데 요거는 라디안 단위예요. 그때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표현할게요. 먼저 호의 길이 L은 R 세타 반지름 길이 곱하기 라디안으로 표현된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위에 호의 길이가 R 세타였으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그럼 돌아와서 다시 한번 S1이랑 S 영역은 합치면 오른쪽 원, O'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7파이 라디안이 부채꼴의 넓이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R제곱, 3제곱, 그리고 세타, 중심각 6분의 7파이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3 하나 약분을 시킬게요. 6이랑 3 하나 약분시키면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분의 3, 7, 21 파이가 되겠다. 밑에다 쓸게요. 얘는 4분의 21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중간에 S라는 걸 따로 계산하지 않고 얘네 합쳐가지고 부채꼴이다 이렇게 퉁 쳐서 봤습니다. 그쵸? 계산하기 쉬운 도형으로 올라가서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S2를 포함시키면 요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어때요? 또 부채꼴이지, 그치? 이번에는 왼쪽 원의 5를 중심으로 하는 왼쪽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5파이인 부채꼴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S2랑 S를 더한 결과를 또 써볼게요. 여기다가 S2 더하기 S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면서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5파이인 부채꼴의 넓이야. 그대로 가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제곱 파이 그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세타는 6분의 5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3 하나 6 약분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분모는 4, 분자는 15가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5파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건 뭐였죠? S1 빼기 S2였단 말이야. 와, 어떻게 하면 돼?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대로 빼버리면 S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빼면 S1 빼기 S2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끼리 빼면 4분의 21파이 빼기 4분의 15파이니까 4분의 6파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갈 거를 하나하나 구해 가지 말고 그렇게 갈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단순한 도형으로 퉁쳐서 보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 이제 1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옆에 1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2번에서 중요하게 쓰는 개념은 이거 극한 개념인데요. 여기 이제 극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미분 계수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배우는 순서는 극한 배우고 난 다음에 미분 계수 배우고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극한으로 풀 때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미분 계수의 요거를 많이 풀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제로분의 제로꼴은 요거 메모해놔봐. 제로분의 제로꼴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 이게 중요한 명제였고요. 만약에 제로분의 제로꼴인데 0이 아닌 수렴값이 존재할 때는 거꾸로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제로분의 제로꼴이야. 그걸 만족해야 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뭐냐? 우리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계속 할 거거든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하나 했고 그거로부터 뭔가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계수 정의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와야 돼. 그거를 요 문제 한번 녹여놔 볼게요. 알겠죠?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하시라고. 자, 가족권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 FG가 누구냐 봤더니 다항함수래요.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x의 차수가 자연수인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한다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가족권 가만히 봤더니 어디에 눈이 먼저 가야 되냐면 극한값 5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기로 눈이 가야 돼. 맞지? 그러고 봤더니 x를 1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이게 보이네요. 그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첫 번째 뭐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거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밑에다 쓸게요. 가족권으로부터 분자도 0으로 가야 하니까 다 써보면 극한 x를 1로 가깝게 보낼 때 분자에 들어있는 fx 빼기 gx가 0으로 수렴해야 돼. 이렇게입니다. 자, 뭐 이제 이런 실수는 하진 않겠지만 오른쪽에 극한값이 5라고 되어 있어서 얘가 는 5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까 중요한 명제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간다지 분자가 극한값으로 간다 이건 아니거든. 극한값은 나중에 계산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f랑 g가 다항함수면 다항함수는 되게 좋은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야. 특히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동일하거든. 즉 극한이 이렇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결론은 1로 극한은 1의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f1 빼기 g1은 0이야. 요걸 챙겨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f1이랑 g1이 같다라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극한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미분계수 정의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쓸게요.
나중에는 요게 이제 암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적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x-1 이렇게 이제 쓸 거고요. 분자를 보면 여기가 fx 빼기 gx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치? 미분 계수 정의 요거 한 번만 쓰고 갑시다. 오랜만이니까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요. f'A라는 것, A에서의 미분 계수 정의. 아까 사가 이거 자꾸 물어봤었지. 미분 계수가 뭐예요? 이거야.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 기하적인 표현으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프 할 때 하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죠.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 a 플러스 h에서 빼기 fa 이렇게 극한을 보낸 것도 f'A 미분계수 정의고, 또는 x 빼기 a, 즉 x를 a로 보낼 때 x 빼기 a분의, 이거는 평균 변화를 넣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fx 빼기 fa,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거기서 간격을 자꾸 줄여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요 모양에 맞춰서 쓸 건데 지금 우리가 풀려는 문제 자체가 x는 1로 보내고 x 빼기 1이 있으니까 두 번째 모양 미분계수에 맞춰 볼 거야. 알겠지? 그럼 위에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f1이 필요해요. 그쵸? x 빼기 1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gx가 있으니까 플러스 g1이 필요해요. 그래야 마이너스를 묶어냈을 때 분자가 gx 빼기 g1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f1이랑 g1이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쓴 요 녀석은 결국은 결과가 얼마니? 얘는 0이지. 같은데 부가 반대면 더하면 그냥 빵이 되니까. 같은데 더하면 빵이 되니까,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상쇄되면서. 그러니까 얘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 녀석이니까 굳이 한번 써줘도 괜찮다는 얘기야. 왜? 미분 계수 정의를 하려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극한 x를 1로 보낼 때 따로따로 써볼게요. x-1분의 fx 빼기 f1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gx 빼기 g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정확히 앞에 거는 뭐가 되죠? 요만큼은 극한 적용하면 f'1이 될 거고 뒤에 거도 요만큼은 g'1이 되겠죠. 이게 미분계수 정의 가져오란 얘기였어요. 따라서 얘는 f'1 빼기 g'1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얼마다? 극한값 5다. 드디어 5를 여기다가 써먹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할 거냐? 미쳤다고 그러니? 이 작업 언제 다 해? 조금 더 빨리 가는 거 우리 증명하고 쓰진 않지만 제로분의 제로 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 미분 바로 적용해서 하는 거 뭐였지? 서아야? 미분해서 극한 보내는 거 다시 말할게요. 여기 극한값 5가 존재하잖아, 그지? 그러면 제로분의 제로꼴이 만족되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미분,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해서 극한 보낸 극한값과 동일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로피탈 정리였어요. 요거를 써보면 더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글을 위해서 로피탈 정리를 한번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1로 보내는 극한값이 5라고 했는데 그거는요 제로분의 제로꼴에서니까 미분해서 극한 보낸 거랑 같다 이렇게 가볼 거야. 그럼 분모 미분하면 1이지, 분자 미분하면 f'x 빼기 g'x. 이거 미분할 수 있는 이유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5다라는 정보랑 같아요. 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어? f'1 빼기 g'1은 5다 바로 얻어낼 수 있죠. fx, gx가 다항함수니까 얘네 미분해도 다항함수거든. 그러니까 극한은 함수값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한 줄 쓰고 끝내버리는 거죠. 아까처럼 미분계수 정의를 굳이 열심히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어쨌든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우리 정보 지금 두 가지 얻어냈어요. F1이랑 G1이 같다라는 정보 하나랑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1 빼기 G'1은 5다 정보 두 번째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자, 가조건에서는 이렇게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가볼게요. 나조건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또 극한값 7이 있으니까 1 보내보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그지? 똑같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분자는 1 보내면 암산해볼게. F1 더하기 G1 빼기 2F1. 그럼 처음에 있던 F1 뒤에 마이너스 2F1 하면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죠. 그럼 분자가 G1 빼기 F1는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아까 도출했던 거네. 맞죠? F1 빼기 G1은 0이었. F1, G1 같은 내용이네. 여기서 더 캐낼 건 없다. 그치? 그럼 두 번째 거 바로 캐낼게요. 뭐? 미분계수 정의로 가서 극한값이 7이다. 이렇게 캐낼 거거든. 그러면 방금 했던 대로 로피탈 정리 바로 적용해 봅시다. 여기는 나조건 극한 x를 지금 1로 보내는데, 자 다현아, 분모 미분하면 얼마니? 요거야. 1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그 다음에 g 프라임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안 돼. 뒤에 거는 x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상수야. 미분하면 사라져.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분모 미분하면 1이고요.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쌤도 예전에 많이 실수하던 부분이에요. 아까 F1이라는 게 보이니까 저거 미분 앞에 거 개수겠지인데 쟤는 자체가 상수이기 때문에 날라가야 돼. 미분하면. 따라서 이거를 극한을 보내면 F'1 더하기 G'1 이렇게 될 거고, 그게 나조건에서 7이라는 정보를 얻어냈어요. 맞지? 이게 세 번째 정보야. 3번 정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정보와 세 번째 정보를 이용하면 F'1과 G'1 구할 수 있죠. 왜? 연립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2번, 3번을 그대로 더하면 2F'1은 12이라서 F'1은 6. 그렇다면 G'1은 1.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다. 맞죠? 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 다 찾아놓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식으로 가볼게요. 요겁니다. 극한 x를 1로 보낼 때 x-1번에 쭈쭈쭈 됐는데, 그게 또 뭐야? 는 b 곱하기 g1이니까 이게 뭡니까? 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여기서 여기 메모하고 갈게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가야 되거든. 그렇다면 1을 집어넣어보면 f1 빼기 a가 0으로 수렴해야 돼.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는 F1과 같더라. 이렇게 됐어요. 밑에다 쓸게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식에서 A는 F1과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계속 얘기야. 제로분의 제로꼴이니까 A 대신에 F1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로피탈 정리로 미분해도 됩니다. 로피탈 정리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분모 분자 미분하면 분모는 얼마? 1. 분자는 얼마? fx. 그러면 1분의 fx니까 f 프라임 x. 그래서 분모 1이니까 생략하고 1 집어넣으면 f 프라임 1입니다. 그죠? 따라서 f 프라임 1이 b 곱하기 g1이야. 밑도 쓸게요. f 프라임 1이 b 곱하기 g1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F'1은 구해놨습니다. 이거 6이었거든. 여기 6 이렇게 대체할 거고요. 그 다음에 G1이라는 거는 우리 1번 관계에서 F1이랑 같다라는 거 알았거든. 그런데 F1은 방금 바로 위에 누구랑 같다는 거 알았어요? A랑 같다라는 거 알았어. 맞지? 그러면 결론은 6은 B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곱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6. 괜찮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